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MP 5,900원에 40%입니다. 어떤 걸요? NP, NP를 예, 5,900원에 5,900원에 40%. 40%요? 예. 뭐 사신 이유 있으세요? 이거 그전부터 쭉 보던 건데, 네. 그래가, 좀, 저가라 싶어서 샀더만 이래 물리붙습니다. 네. 우리 그전부터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사람도 그래요. 멀리서 자꾸 이렇게 쭉 쳐다보면은 내 사람이 아닌데도 내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스토커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죠? 예. 주식도 그래요. 보다 보면은 나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언제 사지? 에이씨 모르겠다. 지금 사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홧김에 사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예. NP라는 종목을 보고 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이 좋은 게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NP를 봐왔던 나의 시절과 나의 그 시간이 아깝다 보니까 결국 NP만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종목이 보이질 않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금 자동차 테마라든가 디스플레이 테마라든가 보안 테마라든가 게임 테마, 화장품 테마 뭐 그런 쪽들이 아직 바닥에 있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해드리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도 불구하고 시청자님은 NP만 봤기 때문에 NP를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두루두루 사랑할 줄 알아야지 한 종목만 사랑하게 되면요. 좀 좋은 일이 잘 안 생겨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뭐 NP라는 종목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이 종목을 나는 어디까지 왔을 때 수익을 내고 어디까지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고 이런 전략들이 너무나 철저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 화려한 거 막 필요 없어. 나는 한 종목으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상관없는데 제가 보기엔 그 정도도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 약간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일단 NP라는 종목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고 있었으면은 사실 여기서 40%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 자리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는 자리인 거고 완벽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지금 이제 쌍바닥을 이제 겨우겨우 만들까 말까 하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 40%의 비중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당장은 지난 전저점을 지켜주면서 쌍바닥을 그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 드릴 거예요. 그냥 그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 기업 자체가 지금 실적도 지금 적자로 이렇게 조금씩 전환이 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이 기업은 보시면 이제 광고라든지 OTT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어가지고 컨텐츠적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나쁜 기업은 아니나 좋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이 자리에서 굳이 팔 필요까지는 없으나 다음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 종목을 계속 보고 있다가 사랑에 빠지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자리는 그냥 홀딩 의견 드리고요. 밑으로 밀린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손절 없이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많아서 손실이 많이 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사실 4,500원 무너지면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가져가시더라도 아마 다음번 상승의 본전 정도 또는 그 이상까지도 한번 챙길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제일 걱정스러운 건 비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전쯤 한번 이렇게 올라와 준다면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줄이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사면 돈을 많이 벌긴 하는데요. 빠지면 손실이 좀 많이 커지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보다는 적더라도 확실한 수익, 안전하게 좀 내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좀 더 낫지 않냐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팬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사마 페인트. 사마 페인트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9,700원에 네. 20%.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쯤 팔아야 될지 오래됐거든요. 네. 일단 왜 오래 걸린지 알고 계시죠? 네. 왜 오래 걸렸을까요? 너무 비싸게 사고.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렇게 사면 오래 걸려요. 그냥 모든 주식의 정답은 내가 비싸게 사면 오래 걸리는 거고 내가 비싸게 사면 손실 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쉬워하고 내가 기다렸던 기간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비싸게 샀다는 것만 이해하시고 다음번에 안 그러면 돼요.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는 시청자들을 혼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혼낸다기보단 다음에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짚어주고 있는데 그게 기분이 나쁜가 봐요, 사람들은 다. 근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면 기분 나쁘면 그쪽 웃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하고 있는 걸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마 페인트
사마페인트 같은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이렇게 급등 나왔던 것들이 빠져내려갈 때까지 한참이 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바닥을 잡았다라고 하기엔 아직은 조금 애매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공부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사마페인트를 이야기하게 되면 이 사마페인트가 어떤 기업이고요, 어떤 업종이고요, 이런 거를 막 원하는데 그냥 페인트라는 업종을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 이상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만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차트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리가 이제는 바닥을 잡을 수도 있는 자리겠구나라는 희망이 조금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요즘에 주식이 좀 주가가 꿈틀꿈틀거린다고 해갖고 뭔가를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냥 냅둬야 돼요, 일단. 내버려 두다가 얘가 지금 5,500원부터 6,6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다음번에 6,600원 이하로 내려와서 6,000원 이하로 좀 빠져준다면 시청자님은 뭐 하시면 되냐면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에는. 네. 그래서 지금은 6,600원에 진행 중이잖아요. 네.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게 좋겠죠. 어차피 추가 매수 할 거면, 그죠? 네. 그래서 6,000원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은 내려올까요라고 하는데 몰라요. 그냥 내려오길 생각하고 내려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제일 최선입니다. 사냥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6,000원에까지 내려오게 되면 전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게 이제 6,000원까지 안 내려온다면 위쪽에 7,000원에서 8,000원 요 자리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억울하지만 한 1,000원 정도 더 비싸게 사야 돼요. 7,000원에 사야 되는 자리가 나오게 돼요. 그건 이제 8,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야기니까 지금은 아니니까요. 지금은 6,000원 목표가 잡고 저기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서 매수가를 좀 낮추자. 그래서 낮춘 다음에 기다리시면은 요 기업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차트상으로요. 이건 업황이랑 상관없이 차트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이득을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비싸게 사지 마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저 특수건설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게 지금 11,000 제가 800원에 네. 한 비중은 한 15% 정도 했는데 되게 좀 오래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건설이 너무 이게 계속 침체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스스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건설업황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요즘 네. 하도 분양이 많은데 그런 게 많아가지고. 뭐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네. 이게 언제쯤 끝날 건지 좀 그것도 궁금하고. 언제쯤 끝날 건지를 아마 건설사 회장들도 모를걸요? 그거를 지금 요 TV에 나오는 주식하는 주식 전문가가 알 수 있을까요? 건설업황이 언제 좋아질까요?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거를 회장들도 모르실 텐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는 그냥 희망 고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꾸 희망 고문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건설업황 지금 안 좋을 거라는 거. 그리고 단숨에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냥? 예, 그렇죠. 네. 그런데 근데 지금 그렇긴 그런데 그랬으면 좋겠다,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전 그런 이야기 해드릴 생각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알고 계시는 그 사실이 그대로거든요. 건설업황은요, 안 좋아요. 특히나 뭐 많은 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금리 인상에 건설사 투자하는 게 웬 말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건설업황은 무조건 다 부채로 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안 좋은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요. 부채로 건설을 했을 때 그 집을 사거나 빌딩을 사거나 건물을 사는 것도 전부 다 부채로 사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매수자가 점점, 구매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건설업황은 손님도 없어지고 자기도 물건 만들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설업황이 언제까지 안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뭐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금리 인상이 끝나고 인하기로 들어가서 인하가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안 좋겠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최소 일단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까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뭐 한 번 정도 더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 금리 인하기는 내년부터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전문가들도. 그러면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은 내년 초 중순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5%까지 올라간 금리가 4.7 됐다고 해서 얘들이 만세 부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질 때까지는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금리가 한 2%대까지나 3%대까지 인하를 해야지 얘들이 이제 조금씩 머리를 들기 시작할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 되는 거죠. 뭐죠? 반등 나올 때마다 매도를 해가지고 탈출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반등 나올 때마다 무시했으니까는 안 좋을 거 아시면서 무시했으니까 좋다는 이야기를 찾고 계시니까는 안 팔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좋다는 그러니까 이야기는요, 조금씩 금리 인하기가 나왔었는데. 나오기 전까지는 좋아질 수가 네. 없다라는 거는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고 모든 전문가들이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반등 나올 때마다 팔아야 됐었고, 그리고 이건 들고 있으면 안 되는 종목이었던 거죠. 근데 들고 계시는 것 뿐인 거고요. 건설 업황이 아직까지는 안 좋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뭔가 위기가 나오거나 부도가 나오거나 엄청나게 파산하거나 이런 일들은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점이 지켜지고 있고 폭락을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어떤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 조금 큰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특수건설이 흑자 부도가 난다고 하면서 파산 신청 나버리면 얘는 바로 한가 꽂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리스크 속에 계속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 고문 당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자꾸 희망 고문을 하지 마세요. 이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안 좋은 상황에서 계속 안 좋아질 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반등이 혹여나 지수 반등이 좀 나올 때 건설업황이 아직까지는 뭐 진짜 드러난 위기는 없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건설업사가 지금 이제는 좀 바닥 잡지 않을까? 금리 인상이 끝난다고 하는데 건설사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뭐 최근에도 뭐 네옴시티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건설사들이 막 꿈틀거렸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 그거, 테마주로 네. 인해 가지고 올라와 준다면은 저라면 9,000원대 이상에서 그냥 바로 팔아버리고 치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들고 가는 거는 시한폭탄 들고 가는 거예요. 아, 그거 알고 그럼 계시면서 일단 왜 그러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요즘에 좀 이렇게 뭐 네옴시티도 좀 그러니까 나오고 조금 있으니까 또 좀 희망 고문 받고 있다 이 좋아지더라고요. 말이에요. 그 그래서 좋은 말 찾지 마시고 네. 제가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만 투자자란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